사채 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채를 꽉 잡고 가야 돼요. 사채가 사실은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효자 챕터이고요. 오케이, 네 번째 유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네? 나 이거 어떤 문제라도 4분 이내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또는 7번, 표시자 1년 2번 지급하는 거야. 맨날 공부할 때도 7분 걸렸고 풀어도 답이 안 나왔어. 오랜만에 풀었더니 손 꼬일 것 같아. 그럼 일단 안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모든 챕터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목차화되어 있고 유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구베개가 어려운 이유가 문제가 여러 챕터가 섞여져서 나오니까 이게 어디 챕터에, 어디 목차에, 어떤 개념의 유형을 물어보는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챕터를 예시로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챕터를 공부할 때 주요 문제 유형은 9가지 해당되고 이 주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정형화돼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9가지 중에서 6가지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나머지 3가지 유형은 내가 약하니까 3가지 유형을 물어보면 나 안 풀어야겠네.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잡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중구베개 시작하면서 재고자산, 유형, 무형, 자산 파트 쪽에 좀 자신이 있다가 이제 부채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채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채 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채를 꽉 잡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채는 우리 그래도 세무사 1차에서 2문제 정도는 항상 기출이 되고요. 사채가 사실은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손가락만 안 꼬이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효자 챕터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채까지 자신감 있게 마무리 하셔야지만 드디어 이제 중구베개 하 특수 챕터들이 나오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채를 잘해야지만 복합금융자산도 잘하게 되고 그 다음 챕터들도 연달아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채에 대한 주요 개념이나 9가지 유형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사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자산 공부는 따로, 부채 공부는 따로, 자산에서도 자산 계정 과목마다 재고자산 공부 따로, 유형자산 공부 따로, 금융자산 공부 따로 하시고 부채에서는 충당부채 공부 따로, 사채 공부 따로, 복합금융자산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재무회계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산부채를 공부하는 거고요. 자산부채 변동액이 어떻게 당기순이익으로 대체가 되고 현금 유출입을 수반을 하고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대표적인 재고자산을 보더라도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취득 원가를 구성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재고자산은 적합화 평가만 하죠. 쭉 하게 되고 나중에 팔렸을 때 자산 감소, 매출원가의 비용 처리가 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말고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은 똑같죠. 최초 취득원가를 구성한 다음에 재고자산과 달리 보유 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 처리가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초의 원가 구성된 100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면서 소멸하게 되죠. 또는 중간에 처분한다거나 그리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과 달리 기말에 평가를 할 뿐입니다. 결국 자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최초 취득원가를 얼마에 구성했고 보유 중에 감가상각을 하냐 마냐, 기말에 평가를 하냐 마냐, 그리고 최후의 처분을 할 때 처분 손익이 어떻게 발생되냐. 그러면 처분 손익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얼마 소멸하고 결국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의 손익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부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부채도 우리가 사채를 말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단기 차입금이 있겠죠. 또는 장기 차입금이 있겠죠.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빌린 100만 원의 금액을 구성을 한 다음에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 금액이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상환을 하게 되면 부채가 소멸하면서 현금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게 부채의 본질이죠. 자산과의 반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채는요? 사채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발행금액이겠죠. 똑같습니다. 자산이다. 최초 취득원가, 발행금액을 통해서 원가와 발행금액을 구성하고 보유 중에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상각이 됐지만 사채 같은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은 기말에 평가했잖아요. 사채는 기말에 평가를 하나요, 마나요? 평가를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개념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말에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유형자산이랑 사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채도 중간에 상환했을 때, 유형자산도 중간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물어보고 사채는 상환 손익 물어보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본질은. 결국은 자산부채가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액만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현금 유출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따로, 부채 따로, 계정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떤 챕터를 공부할 때 연관되는 개념과 차이나는 개념들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만의 회계 논리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채 주요 개념 문제 유형은 크게 9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채 공부하는데 유형자산이랑 똑같다. 유형자산을 뒤집어 놓은 게 사채예요. 유형자산은 자산의 변동액을 공부하는 건데 사채는 부채의 변동액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채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사채 발행 금액에서 유효유절법의 상각에 의해서 사할차가 감소되면서 부채가 증가하죠? 부채가 증가하면서 표시이자 주고 만기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현금 유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사할차가 감소하는 만큼 제가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고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유형자산과. 그리고 두 번째로 사채 챕터에만 들어가는 개념들 있잖아요.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원가가 있었다면 사채에서는 발행금액이 있는 거고 유형자산에서는 감누가 있듯이 사채에서는 사할차가 있는 거고요.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 있듯이 사채에서는 유효유지할법에 의한 상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사발비 어떻게 할 거냐? 발행금액에 가산할 거냐? 차감할 거냐? 아니 별도 비용 처리할 거냐? 유형자산도 똑같죠?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단기손익으로 비용 처리할 거냐? 아니면 취득원가에 가산할 거냐? 똑같습니다. 구조가. 다음에 사채 네 번째, 사채를 최초에 발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발행이 안 된 거죠. 겉면의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달았을 때 이자 지급일 사이에 발행이 됐을 때 그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고 실제 발행 금액은 얼마로 인식할 거며 그리고 그 경과 이자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주요 개념들이 있죠. 여기서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채를 만기에 상환하는 게 아니라 중도 상환했을 때 결국 중도 상환 시점에 사채 장부가는 얼마냐? 사채 장부가는 얼마인데 얼마로 상환해서 결국 내가 상환 손익은 얼마 일으킬 거냐에 대한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채와 관련된 사채 변동액에 따른 그 해의 단기 손익의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특수주제 유형들이 있죠. 표시이자가 원래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2번 있을 때 문제 케이스. 여덟 번째 연속상환사채. 이것도 가끔 풀면 헷갈리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금융부채 조건 변경. 이렇게 총 9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6가지 개념과 유형이 있고 나머지 3가지 특수주제와 특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챕터에 해당되는 주요 개념과 문제 유형이 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오케이. 네 번째 유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네? 나 이거 어떤 문제라도 4분 이내면 무조건 맞힐 수 있어. 또는 7번. 표시이자 1년 2번 지급하는 거야. 맨날 공부할 때도 7분 걸렸고 풀어도 답이 안 나왔어. 그럼 안 푸는 거예요. 연속 상환사채? 오랜만에 풀었더니 손 꼬일 것 같아. 그럼 일단 안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모든 챕터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목차화되어 있고 유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